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정화일간의 사명. 각기 10천간은 모두 다 자기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화일간의 사명은 무엇인지 살펴보자고요. 비부명리, 천간론 비결, 자연의 실상, 정화일간의 사명. 세상 만물은 갑을 목계의 음양에서 출발하므로 정화의 성품은 두 개의 음으로 을목과 을목이 만난 고금잡초의 형상이다. 또한 을목도화가 병화 밤중에 촛불을 만나 음란함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요졸과 방탕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작용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정화일간은 극단적이다 그래요. 즉 정화일간은 이 사수가 되는데 이 사수는 을목인 이와 이가 만나서 사가 되거나 또는 간목, 일수와 병화, 삼수가 만나서 사가 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정화의 물상은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사상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수인 이 정화가 간목과 병화의 만남, 그렇게 해서 사수가 된다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되지만 을목과 을목이 만난 사수로 조합이 되어서 을목과 을목이 만난 삶을 산다면 매사 파패 분열지상이라 해서 분열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분리적 작용이 되고 1 더하기 3수인 간목 더하기 병화인 사수의 삶으로 산다면 상당히 안온하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뜻한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을목과 을목이 만난 그 상으로 산다면 을목도화가 정화 밤중에 촛불을 만나 음란함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요절과 방탕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작용한다. 분리적 성향이 강하므로 주체의식이 약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약한 성격을 감추기 위해서 제멋대로인 허세를 부리며 의지 부족, 우유부단, 망설임, 무능력, 무력하고 사소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여 재난과 재앙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가다가 난데없이 재난이 찾아와 실패하여 폐가 망신, 질병, 단명, 이별, 사별하기 쉽다.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사수에는 이 정화에도 그렇고 정화에도 그렇고 여기에는 금여성이 비추고 있으므로 사주와 조화가 잘 이루면 이것이 1 더하기 3수인 사수로 발현이 된다면 이때는 금여성이 주고 있으므로 사주와 조화를 잘 이루면 연료, 효자, 학자, 발명가로 이름을 떨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이 정화는 극단적, 매우 고귀한 삶을 사는 사람과 정말 하천하게 지지고 볶고 사는 이러한 유형이 되는 두 가지 성격이 극단적 작용을 한다 그래요. 이 정화가 정임합에 의한 음란지합의 탐관 성분이 내재하여 나이 많은 사람과의 사랑 또는 세속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등이 나타나기도 하며 성질이 온유하지만 과단성 부종으로 정신이 혼미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분리적 성향이 강하므로 실패의 고통을 맛보게 되며 사주가 양호하다면 정력이 좋으나 그렇지 않으면 허약하고 장애인 또는 우주행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우주행인이라는 것은 비 오는 날 비를 맞고 걷는 사람, 그러니까 매우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을 우주행인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우산도 없이
그 비를 맞으면서 처량하게 걷고 있으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불쌍한 인생, 우주 행인이 될 수 있기도 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는 극단적이다. 그래서 이 정화일간이 간목과 정화, 무토를 만난다면 이때는 상당히 좋은 그러한 상태이지만, 그렇지 않고 꼭 만나야 하는 간목도 없고 꼭 만나야 하는 이 무토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이 정화일간이 을목을 만나고 또한 기토를 만나고 이러한 상태로 변했다면 이 우주행인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일간은 꼭 이렇게 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정화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 정화는 간목과 무토, 경금, 임수, 이렇게 해서 정화일간이 약 4개의 천간, 간무경임, 전부 다 양천간이죠. 이 부분을 만나야만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 이 정화일간이 이렇게 만나지를 못하고 을목, 기토, 신금, 계수를 만나면 매우 불미한 삶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이 정화일간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양천간이 사주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라. 근데 사주에서 전부 다 이 정화일간에 음천간에 전부 다 을기신계의 음천간으로 사주가 구성이 되었다. 그건 발복성향이 매우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을목만이 아닌 이 그 음천간으로 사주가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다면 분리적 성향이 더 강해지므로 실패의 고통을 맛보게 되며, 사주가 양호하다면, 즉 전부 다 양천간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정력이 좋으나 그렇지 않으면 허약하고 장애인 또는 우주행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일간은 어떻게 되든지 전체가 양천간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정화는 천지인의 지인 땅의 수로서 동서남북 사방위를 상징하며 인체의 원방각에서 방으로 내장기관을 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창조, 물질, 질서, 안정, 방향, 세상, 실용, 방어, 사각형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 정화이다. 사수인 정화는 하늘의 완전수 3의 일수가 더해진 숫자로 땅의 완전수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을목 더하기 을목 또는 간목 더하기 병화에 나타나므로 음지의 땅과 동서남북을 상징하고 추나추동의 사계절을 상징한다. 간목의 병화가 있는 것은 먼저 앞선 간목의 병화가 있었다면 선한 행복지상을 상징하며 질서정연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도시를 바둑판 모양 사각형으로 설계하고 성막과 성소, 주택, 건물을 사각형으로 짓고 모든 출입문을 동쪽으로 한다. 즉 다시 이제 이 부분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골 주택이다 그래도 이 집의 형태는 사각형이죠. 다만 이 지붕만 이렇게 할 뿐이지 이 모든 건물은 거의 사각형의 형상이다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에 어떤 이렇게 건물을 보면 이 삼각형으로 지어진 집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이것은 굉장히 크게 잘못된다 그래요. 반드시 요 길 가다가도 이렇게 삼각형 그 건물을 이렇게 해서 딱 보면은 거의 90%가 맞는데, 여기에서는 잠자다가 갑자기 흉사했거나 그 상당히 위험한 상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분란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차라리 저기 그 중국 넘어 티베트 또는 하여간 뭐 그쪽 지역에서 요렇게 그 원을 상징하는 이 저기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붕을 요렇게 갖다 씌운 그러한 그 가건물 같은 이러한 스타일, 차라리 이 원의 상징 이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떠한 집이든지
이 삼각형의 구조가 이렇게 해서 있다면, 이렇게는 안 되겠죠. 꼭 삼각형은. 이 부분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요렇게 됐다든가, 이게. 그래서 삼각형 그 모양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이 상태. 이것이 지금 현재 딱 말을 하면 이게 칼 모양이죠. 이렇게. 이렇게 칼 모양의 형상에 이 부분이 집 사방에 어느 귀퉁이에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여기는 반듯하지만 이 부분이 요렇게 되면 이 부분이 칼 모양이고 또 이 부분이 칼 모양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칼 모양이 있으면 칼을 맞는다, 흉사를 당한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예전 저기서부터 볼 때 집을 짓고 그럴 때 이 방향, 풍수를 꼭 봤었죠. 그래서 이 풍수에서 삼각형 이 모양의 형태가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래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어려운 그 장애를 만날 것을 상징한다. 근데 이 부분만이 아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이사를 했는데 묘한 그러한 자기 집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태로 이렇게 해서 돼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한쪽에서 이렇게 해서 사는데 묘하게 어떠한 그 형상에서 이러한 모양을 여기에서 사는 것이 이러한 모양의 삼각형에 갖다가 이것을 칼 맞는 형상이죠. 이것은 칼로 찔림 받는 형상. 이 부분이 있으면 자기 주위에 또는 자기 집에 반드시 흉사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고 무서운 경우다. 그러면은 내 설령 집에서 요렇게 지금 현재 집이 묘하게 돼서 이렇게 칼 맞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이렇게 나왔겠죠. 요렇게. 요렇게 되었다면. 이것이 있다면 이 부분 땅을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이러한 빛 반사를 시키는 큰 거울이 있죠. 요렇게 큰 거울. 요 높이까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여기다가 세워 놔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좋은 그 기운이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오히려 반사해 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라 그래요. 그래서 오목 렌지, 불록 렌지를 이 풍수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아주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요. 특히 인제 어느 집이든지 묘하게 이렇게 집 구성이 갖다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이 부자들은 특히 안 그러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뭐 옥상에서 산다거나 뭐가 어떻게 된다거나 해서 잘못된 그 풍수의 그 역할이 되고, 또는 이렇게 집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침대를 놓고 잠을 자는데 이 침대 지붕의 모양, 그러니까 어떠한 집이든지 들어가면 이 천장이 높을 것, 여기 바닥에서 이 천장이 높을 것, 이 천장에서 집이 요렇게 돼 있는 집이 있다 그래요. 또 이 천장이 요렇게 돼 있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돼 있는 여기에다가 침대를 놓고 잠을 자면 모든 이 우주의 기운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이것은 부부 이별수가 이런 집에서 살게 되면 무조건 거의 부부 이별이라 그래요. 만약에 부부 이별을 않고 계속해서 침대에 놓고 이렇게 해서 잠을 자면 흉사를 당한다. 흉사당한다. 그것이 아주 흉하게 죽는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 집은 터도 중요하지만 집의 위치 내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집에 들어갔는데 집 천장이 이러한 형상이 있죠. 이렇게 돼 있다면 이쪽은 아예 사용하지 말아라. 이쪽에서만 사용을 해라 그래요. 언제 풍수학 또 내지는 이러한 부분 강의할 때가 아마 있을 때, 이때 좀 더 자세히 실물 모양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성막과 성소, 주택, 건물, 이러한 모든 것이 사각형의 형상이다. 그래서 모든 출입문을 동쪽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잠깐 어떠한 사무실에 지금 현재 갔는데, 자, 사무실에서 이러한 책상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사무 공간이 되는데 이 책상에 이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작업하는 환경. 그 사람이 여기에 이 모서리 이 부분에서 앉아서 작업을 안 한다든가 또 여기 또는 여기 이 부분은 구분 배치가 안 좋으니까 피해야 된다 그래요.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이 모서리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피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괜찮지만 여기 모서리 부분에서 작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신경이 예민해져서 이 작업 능률도 오르지도 않고 회사를 이직할 가능성이 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사무실이 불안하다.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이죠. 어떠한 식당에 가서 그 음식을 먹고 내지는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고 내지는 그래가지고 뭐 여기도 사람 많고 여기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묘한 그러한 분위기에 많아서 여기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거의 취하는 증상으로 나타나고 전혀 좋을 바가 없다 그래요. 항상 어떠한 부분만 생각하면 되냐면 이 각진 부분,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피해라. 될 수 있는 한 피해라 그래요. 그래서 차의 형상 역시도 뭐 바람의 그 영향 그 부분을 안 받기 때문에 안 받으라고 지금 현재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고 옆면 역시도 요렇게 대체적으로 되어 있죠. 요 달리면서 바람을 받지 말으라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아닌 그 군부대 차라든가 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 뒤에 앉아 있는 요 저기 실는 이 부분에도 각진 부분이 나타나죠. 여기에 이 부분에 앉거나 저기를 하면 사고가 그 순간적으로 난다면 여기에 앉은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다친다 그래요. 이 기운이라는 것이 그렇다. 이 기운은 항상 이렇게 자연스럽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돌아가야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지를 않고 이렇게 각이 칼 모양으로 딱 져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또는 이 안에서 이 건물이 이렇게 된 건물 속에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흉사가 나타난다 그래요. 예전에 필자가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다니고 그럴 때 그 대구에 팔공산을 갔었었는데 그 팔공산에서 내려온 그 계곡물에서 계곡물이 이렇게 되어서 이제 계곡이니까는 막 이렇게 휘어지고 내지는 막 이러한 상태가 나타나죠. 이렇게. 그렇게 나타나는데 어떠한 이제 가게를 팔공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이렇게 딱 보니까 이 가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게 아니고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가게가 하나가 있더라. 그리고 여기가 다리가 하나 있고 어떠한 사람은 또 여기서 장사를 하고 그런데 딱 필자가 여기서는 딱 보니까 예감이 아주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이 집에서 사는 사람이 흉사당했을 가능성이 몇 년 내로 있었는데 잠자다 죽었거나 손님이 싸우다가 술병을 깨서 갖다 누구를 찔러서 죽었거나 아주 흉악한 일이 있었겠다. 그리고 이 가게에서는 이 손님들이 자주 싸우고 묘하게도 사람이 난폭해지고 그것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요 카운터에서 앉아 있다가 그냥 필자 손을 덥석 잡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것을 아냐고. 자기 남편도 2층에서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고 이 손님들도 묘하게도 싸움이 자주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요 장사가. 그래서 이상하게도 자기는 음식도 잘하고 그러는데 여기 사는 사람, 여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상당히 손님도 많고 장사가 잘 되는데 음식도 별로 현찰하게 하는데 여기서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작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손님들이 싸움이 많고 그 남편도 흉사당해.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냐고 어떻게 이것을 알았냐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비방법을 해주고 아주 그날 저녁에 그냥 아주 진수성찬으로 차려줘가지고 잘 먹었다고 그래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탁한 아주 센 기운으로 내려온다 그래요. 센 기운으로 내려서 여기 이 부분에서 딱 부딪힌다 그래요. 그럼 물의 수 기운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수기의 이 기운이 이 건물을 덮쳐버린다 그래요. 탁
쳐버린다. 이 쳐버리는 이 기운 때문에 여기에 안정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성격의 변화가 나타나서 서로가 그냥 술 먹고 싸우고 휘두르고 그냥 막 난장판 만들어 버리고 장사도 안 되고 사람도 그래서 죽고, 그래서 남편도 죽었고, 여기에서 그 밤중에 그 팔공상이다 보니까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은 2층 방이 조금 몇 개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잠도 자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도 또 있었다 그래요, 잠자다가 묘하게. 그래서 여기 인제 이 사람, 이제 그다음 날은 여기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보니 손님들이 바갈바갈해. 왜 그렇게 손님들이 많은지. 왜 그러냐면 이 가게 주위에 안 좋은 모든 기운들을 이수기가 싹 휩쓸어서 이 집을 때려버린다 이게. 안 좋은 기운들을 한꺼번에. 그래서 이 사람은 평안하게 안온하게 장사가 아주 잘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이 사람은 여기에 다리가 있었다 그랬죠. 출입문이 다리가 있었으니까 도로가 요렇게 있고 출입문을 이쪽으로 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를 갖다 때린 반면에 이 사람은 출입하는 사람들이 안온한 기운 속에 이 집으로 다 들어온다. 그런데 이 집은 여기가 이제 도로니까 출입문이 여기다 그래 바로. 근데 이 기운이 내쳐버리기 때문에 이 손님들이 불량한 손님들만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게. 나중에 풍수 때 언제 이러한 강의를 제대로 한번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책상, 걸상, 장롱, 침대, 문, 책, 모니터, 컴퓨터 등이 대부분 사각형을 바탕으로 한 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다. 옛날에 성을 쌓을 때도 주로 사각형으로 짓고 각 방향에 한 개씩의 4개의 문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흥인문, 흥인문이든가, 아니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 사상방위로 문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나 시간의 경과성으로 원래의 모습인 을목 더하기 을목으로 나타나면 분리작용으로 불길작용이 강하다. 즉 성길 후흉의 작용으로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는 이별 배신, 헤어짐, 갈라짐, 쟁투 현상이 되고 더러워짐을 상징한다. 이러한 특성은 처음에 마음을 잇는 결과이며 시작은 화려하지만 끝맺음을 못하는 용두사미가 되기 때문이다. 정화로 나타난 공간적인 구조는 동적인 원에 대입하는 정적 상태를 상징한다. 또한 완전성, 정체성, 완성, 연대, 대지, 질서, 합리성, 측정, 상대성, 정의를 상징하며 수하지풍의 수하금목 4대 원소인 추나치동, 인우애지, 태음태양, 소음소양 등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사상의 나타남 이 부분이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그래서 4개의 무량심을 상징한다. 자무량심은 안락을 베풀려는 마음, 비무량심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덜어주려는 마음, 희무량심은 중생의 기쁨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 사무량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을 버리고 모두 평등하게 대하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모든 불교에 이렇게 들어가면 4대 천왕, 사천왕이 갖다 있도록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인의애지, 총명백호 주작 현무를 갖다 상징한다 그래요. 이 사상이 나타내는 그 뜻이. 그래서 불교에서는 4가지 기본 방위의 사천왕, 즉 동에는 옥반지와 창을 들고 있는 지국천왕, 서쪽에는 비판을 지닌 광목천왕, 남쪽에는 혼돈과 지진, 암흑의 우산을 들고 있는 증장천왕, 북쪽에는 채찍, 표범 가죽으로 만든 자루, 용, 진주를 지닌 다문천왕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절에 가든지 이러한 4대 천왕들이 다들 이렇게 있게 되는데 각기 나라마다 이 부분이 약간 모양의 형태가 틀리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는
동쪽에 옥반지와 검을 지닌 지국천왕, 남쪽에 용을 들고 있는 증장천왕, 서쪽에 탑을 들고 있는 광목천왕, 북쪽에 비파를 지닌 다문천왕이 있다. 경상남도 양산의 통도사의 목조 사천왕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그래요. 이 사상에 나타남 그 부분이 도교에서는 하늘을 지키는 네 사람의 수호신은 옥으로 만든 탑을 들고 있는 이, 검을 들고 있는 마, 두 마리의 검을 들고 있는 조, 못이 박혀 있는 곤봉을 들고 있는 온이다. 그리고 네 종류의 영적인 짐승으로 된 사신과 사량이 있다. 사신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이며 순서대로 네 가지 기본 방위인 동서남북을 상징한다. 그리고 사령은 기린, 봉황, 거북, 용이다. 그래서 이 정화는 양체이면서도 음화로 나타난 정화는 근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력가이다. 비록 소극적이지만 등촉화로 A를 상징하는 음화이기에 자신을 태워 타인에게 희망을 주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끄는 성분이다. 그러므로 큰 욕심이 적고 순수하지만 안에 숨겨진 정열은 차고 넘친다.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기상은 끈질기며 신중하게 진행해 나간다. 그 걸음은 늦을지도 모르지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금씩 전진하므로 최종적으로는 상당히 높고 먼 곳에 도착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정화는 대체로 현실적이어서 일목처럼 몽상에 빠지는 일이 적고 냉철하며 논리적인 분석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본다. 따라서 병화처럼 표면적인 화려함으로 타인을 속이지는 않는다. 항상 본질과 실리성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자의 성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단점으로도 작용한다. 즉 병화처럼 이 정화가 병화가 옆에 있으면 꼭 이렇게 작용을 해버린다 그래요. 즉 병화처럼 경솔한 행동은 하지는 않으나 사교성이 부족하여 고독한 성분으로 작용을 하며 언변이 능하지만 과묵한 편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없이 전개하기도 한다. 정화가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사교성이 부족하여 고독한 성분으로 작용하고 언변이 능하지만 과묵한 편이다. 이러한 부분이 내 사주에서 같은 정화이지만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화와 계수 이 부분은 이 정화일간에 또 다른 정화가 있는가 또 다른 병화가 있는가 또 이 계수일간에는 임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따라서 성격적인 특성이 완연하게 다르다 그래요. 정화일간은 이중인격자이거나 아첨, 중상, 모략하는 성분과는 거리가 멀지만 내면적이기에 속으로는 의심이 많아서 확실성을 요구하는 돌다리도 두드리며 걷는다는 타입으로 계획을 세워도 그 결함을 먼저 생각하고 잘 안되면 어떨까 이러한 식으로 좀처럼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약간은 비관적 성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얘기해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되든 안 되든 이것은 잘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부분으로 나타나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어떠한 상태냐면 이 정화일간에 기토가 있으면 이러한 성분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의심하는 성분 이것이 되면 어떻고 이것이 안 되면 우리 망하는데 우리 가족 어떻게 살까? 요렇게 나타나 버린다. 왜 그러냐면 이 기토는 식신이라고 그러지만 말만 모양만 외환의 식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가 그러나 무토를 만나면 이러한 비관적 성분이 없고 그래 무조건 하면은 될 거야. 응, 잘 될 거야. 틀림없이 잘 될 거야. 우리는 모두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행복하고 틀림없이 잘 될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정화가 무토를 만난 상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정화가 기토를 만났다면 성격 자체가 음침해져 버린다. 말은 식신인데 이것은 식신작용이 아니다 그래요. 말은 식신인데 비관적 성분으로 의심이 많고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잘못돼 버린다 그래요. 이 부분은.
이 정화일간이 신강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요. 이 정화가 기토를 만나면 소화회토라고 그래서 불길이 이미 꺼져버려. 신강해도 이 불빛이 제대로 나타나지를 못한다. 차의 라이트 불빛이 차가 대형차건 소형차건 이 부분에서 마른 땅에는 불빛이 빛 반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더 멀리까지 퍼진다. 그런데 이 기토는 그 아스팔트, 검정 아스팔트에 비 내리는 영상,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빛을 싹 빨아먹어버린다. 빛이 안 나타난다. 즉 무토를 만나서 빛이 반사가 되면 여기까지 나간다면 이 기토를 만나서 저기 한다면 여기까지도 안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가 기토를 만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정화일간은 어떻게 됐든지 이 기토, 신금, 계수, 을목은 만나지 않아야 된다. 기토, 신금, 계수, 을목으로 이 글자가 음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정화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정화는 음화이기에 속은 불타고 있지만 겉으로는 꺼진 불처럼 보이게 이러한 특성이 나오는 것이다. 정열이 안으로 향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고민이 깊어진다. 게다가 사물을 분석해서 다각적인 시야로 골똘히 생각하므로 내부의 갈등은 더욱 커진다. 그것이 정신을 억압시키는 상태이므로 가끔은 격렬하게 화를 내거나 옹고집이 되기도 하며 히스테릭한 성격이나 대담한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속에 박의 정신이라 할 뜨거운 신념이 머물고 있으며 또한 정화는 실질적 현실주의 성분이므로 항상 실질적인 이익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허무맹랑한 것에 빠지지 않고 헛된 욕심에 재물을 탐욕하는 생각이 적으며 자신의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원하고, 그러나 이때 병화가 한 글자 있으면 이렇지 않다 그래요. 진짜 욕심 많은 자린고비 형상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이 정화는 병화를 만나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정화는 밤에 떠나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매우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성격이 정화일간이다. 목표 없이 망상 속에 살아가는 성분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병화의 성격과 정화의 성격이, 이 정화가 병화가 있는 성격과 병화가 없는 성격,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크게 난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정화일간은 생각 없이 놀고 있는 것은 오히려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괴로워도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편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즉 요즘과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서 시간은 돈이라는 생각으로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먼저 취업을 하고 조건에 맞는 취업 자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즉 다시 얘기를 하면 이 정화일간은 노는 어떠한 취직을 갖다 제기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요 취업 서류를 갖다 이러한 회사에서 다 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딱 기다려 봐서 뭐 2일간 기다린다. 그러면 기다리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연락이 왔다. 그러면은 먼저 연락이 온 이곳에 먼저 취직을 한다 그 얘기예요. 이 부분 회사가 더 좋다 할지라도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서 여기에서 연락이 올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 정화일가는. 노는 것이 죄악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이 정화이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부지런하고 잠시도 쉬면서 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병화가 있을 때는 완전히 틀리다. 꼭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질서, 규율, 법칙대로 하려 하고 사물의 본질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 철학자나 법률 관계자가 적합하겠다. 이러한 일에 직접 관계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이나 모든 업종에서 질서나 규율을 확립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을 좋아하며 사물의 법칙성을 발견해 나가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일가는 물리계통, 화학계통, 자연과학이나 경제 등의 사회과학 관계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성격이다 그래요. 이 성분 자체가, 이 정화의 성분이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나 자연과학, 경제 이쪽에서는 아주 밝다 그래요.
그래서 예술이나 문해 계통의 종사에도 그곳에서 하나의 통일성, 규격, 법칙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정화는 인내심과 헌신, 봉사정신, A를 타고 태어난 사람으로 엄격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연구라든지 재무관계 또는 종교나 사회봉사자 등도 적합하다. 정화 일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내력과 확실성을 타고난 성분이므로 처음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많더라도 끈질긴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혼자서는 성공하기 어렵고 주위의 협조가 있어야 순조롭게 성공과 연결이 된다. 그러므로 동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독행이 정화의 개성이기에 집단에 어울리기는 힘들지만 그러한 고독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한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조용한 환경에 몸을 두면서도 적극적으로 교육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차후에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화는 이지적인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이론대로 된다고 할 수가 없다. 뭐든지 도리만으로 해결한다면 단순한 형식주의가 되어 성공을 잡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론적인 사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유연한 직감적 번쩍임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정화는 대체로 신중함으로 마음먹은 일을 실행할 수 없는 면이 있다. 그 때문에 실패도 성공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향이 되기 쉽다. 이러한 때는 타인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만약 실패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후회는 보통 행동하지 않았던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정화는 과로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격렬한 성격을 갈고 닦는다면 천성의 인내와 향상심이 점차 행운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오늘은 정화 일간의 사명을 공부하셨고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